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 됐는데 기분이 막 좋아야 되는데 1월 1일인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앞자리 나이가 바뀌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저보고 영포티라나 뭐라나 뭐 이러면서 뭔가 좀 부담이 좀 오더라고요. 5년에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올해 새해 다짐은 뭐였냐면 돈이나 열심히 벌자. 그게 제일 또 좋은 게 아닐까, 이 루틴을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돈이 될까 시리즈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은 LNG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NG 아마 2025년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LNG 관점으로 한 최근 5년간의 시간의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2009년부터 2019년 러시아랑 10년 가스관 사용 계약이 끝나고요. 다시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가스관 사용 계약이 끝난 뒤에 이번에 젤렌스키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죠. 두 국가는 전쟁 중이지만 가스관 계약은 이행을 했는데 왜 이제 더 연장을 하지 않는 걸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천연가스 관점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어떤 전략을 짤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9년 10년 가스관 계약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받았던 수수료가 연간 35억 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받았죠. EU가 수입한 러시아산 가스의 5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우크라이나를 지나갔습니다. 이 금액이 러시아 GDP의 3%나 해당되는 국가 주요 수입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2019년 계약이 끝나고 연장 논의 중이었는데 러시아는 비싼 우크라이나 관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고 했어요. 러시아는 2019년에 공사가 끝나는 게 하나 있었죠. 해저가스관이 노드스트림 2입니다. 이게 노드스트림 1만큼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터키 스트림이 생긴 겁니다. 애초에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랑 사이도 안 좋았는데 여기에다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노드스트림 2를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은 찬성을 했고요.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과 EU의 생각이 서로 다르게 놀았죠. 미국도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시장을 독점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요. 노드스트림 2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경제 제재했었고, 미국 LNG를 유럽에 수출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미국의 LNG가 러시아보다 30% 이상 비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럽에 그렇게 매력 있는 제안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가스관은 5년 계약을 하되 운송량을 대폭 줄였죠. 수수료가 20억 달러로 내려갑니다. 전쟁 이후에 최근 보면은 8억 달러 정도로 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노드스트림 2 때문에 GDP가 줄어들게 생긴 거죠. 저는 이것도 전쟁의 원인이었다라고 보는데요. 미국은 노드스트림에 참여한 독일과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했는데 독일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이익이 크니까 미국의 반대에도 강행 돌파를 합니다. 결국 독일과의 관계를 버릴 수 없었던 바이든이 제재를 풀어주죠. 완공을 합의하겠다 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분노를 했습니다. 독일은 이거를 의식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가스관 계약을 10년 연장하는 걸 돕겠다. 그리고 녹색기금 1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달래주려고 합니다. 친러 성향의 독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12월에 총리에서 물러나죠. 얼마 안 있고 바로 물러난 겁니다. 독일의 국방예산 증가랑 대러 강경파인 올라프 숄츠가 등장하게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탈원전도 해주고 러시아 가스 수입에 의존도 해주고 노드스트림 2까지 강행 돌파해준 메르켈이 물러나고 러시아의 적대적인 독일 총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토의 동진을 의식한 러시아가 불안감을 느낀 거죠. 메르켈이 물러나고 3달 만인 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고 7개월 있다가 노드스트림 2가 폭발을 합니다. 22년 9월에 그렇게 됐죠. 조사를 해보니까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됐어요. 누가 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노드스트림 2 파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일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가스 비중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현재는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미국은 가격이 30%나 비싼데도 유럽에서 비중이 16%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도 LNG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일 수요로 보면은 24년에 152억 입방피트, 25년에 178억, 26년에 203억, 27년에 242억, 거의 연간 20% 가까이 빠르게 늘어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LNG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7년에 1,400만 톤이었는데 20년에는 4,900만 톤, 2년 뒤인 22년에는 8,100만 톤이 돼요. 23년에는 9,120만 톤인데 이게 호주랑 카타르가 8,000만 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치고 세계 1위 수출 국가가 됩니다. 24년은 그 이상이 됐겠죠. 미국은 가스의 60%를 LNG 형태로 선박에 실어서 수출을 하고요. 40%는 그냥 PNG, 가스 상태로 수출을 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캐나다랑 멕시코로 수출을 해요. 전쟁 이후에 미국은 유럽으로 수출량을 급격히 늘렸는데 미국처럼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LNG 수출 통제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리미트만큼 생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트럼프는 취임 즉시 수출 제한을 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 미국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수출량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럽에서 더 많이 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유럽의 LNG 전체 수요가 올해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 거로 보고 있어요. 게다가 경기가 나쁜 유럽이 러시아 LNG 수입량이 그동안 2년 동안은 1,500만 톤 수준이었다가 24년에 1,650만 톤으로 껑충 뜁니다. 그만큼 러시아산 LNG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러우 전쟁이 종료가 되면은 러시아산 구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매처가 필요하죠. 러시아는 유럽의 판로가 줄어든 만큼 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북극해로 중국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향후 아시아 수출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으로 가는 경우는 PNG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EU한테 미국산 LNG를 더 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만 결국 총량의 한계는 존재해요. 이제 넘쳐나는 LNG를 유럽이 아닌 곳에도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LNG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와요. 생산량 증가는 미국과 카타르 때문인데 둘 다 빠꾸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LNG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 자연스럽게 LNG가 대중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태양광이랑 풍력은 가격 경쟁력 위협을 받게 됩니다. 태양광 풍력은 중국이 밸류체인을 꽉 쥐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두드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LNG 공급 과잉이 미국으로서는 훌륭한 제재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가 LNG 공급 과잉을 걱정하지 않을 거라 보는 거죠. 본인들은 수출길만 뚫으면 되는 거죠. 다른 나라가 힘들어서 못 팔거나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는 그들의 사정인 거고 트럼프는 이거를 최대한 많이 팔고 장기 계약을 원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유럽은 한계가 왔고 공급 과잉인 LNG를 오랫동안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호주, 카타르가 점거했었던 아시아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글로벌 LNG 수입량 1위가 중국이고요.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이에요. 유럽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프랑스랑 스페인인데 두 국가를 합쳐도 한국보다 적게 삽니다. 반면에 미국은 그동안 유럽 수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수출 주요국에 한국만 있었을 뿐이지 중국과 일본은 없었는데요. 트럼프의 정책이 답이 보입니다. 그동안 왜 미국은 유럽에만 수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아시아에 팔려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인가? 그게 해결되면은 한국과 일본의 LNG 수입을 크게 늘리라는 압박을 할 겁니다. 중국과도 LNG 수입을 조건으로 관세 딜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더 저렴한 PNG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이프 가스는 기체 상태로 액화업쇼이기 때문에 과정상 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멈춰서 얻는 이득이랑 둘이 계속 전쟁을 해서 얻는 이득, 이 중에서 저울질을 할 거란 말이죠. 북극해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아시아 가스 수출길을 막을 방법은 딱히 없다라고 봐요. 특히 러시아가 그동안 유럽에 집중되다가 아시아로 눈길을 돌렸다는 점에서 미국도 시간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압박을 해서라도 아시아의 LNG 수출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전략을 눈치챈 일본이 미국산 LNG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어차피 시간의 문제지 전기차,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성장할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시아인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지역이에요. 트럼프라면 아시아 LNG 수입을 강요할 거고 여기서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재작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나마 운하 통과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LNG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로 수출하려면 파나마 운하를 건너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수억 원을 내야 돼요. 파나마 운하를 안 거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LNG까지 철도를 놔서 텍사스 지역에서 나오는 이 가스를 철도로 운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에 실어서 아시아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좋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파나마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로 LNG 수출을 방해하는 애물단지인데요. 미국에서 파나마로 이양한 운하를 다시 가져오려는 욕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은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운하를 확장하는 공사에 미국이 투자를 해주고 수수료를 나눠가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상 세게 말하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성격의 진짜 목적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파나마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투자를 해줘서 수익을 더 늘려주고 그걸 나눠갖자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어차피 파나마 운하 고객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투자해서 수수료를 회수해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파나마에 중국이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향후에 중국과 제재 전쟁이 벌어지면은
중국도 최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파나마를 써서 운하를 막아버리면은 미국은 아시아로 LNG를 수출하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LNG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이 파나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파나마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LNG 수출량을 많이 늘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비용에 대한 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파나마가 설득이 되겠죠. 취임하자마자 미국산 LNG를 쓰라고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LNG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호재거리들이 많이 널려있다라고 생각하는데 LNG 관련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르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호재라고 보지만 그동안 LNG 산업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많이 올랐는데 LNG에 대한 수요보다는 MRO에 대한 수요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중에서 조선주 말고도 여러 개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주식 전망 책을 냈어요. 그동안 책을 안 내다가 매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자리가 없어서 많이 초대를 못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책으로라도 좀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